그 다음 지엄예. 또 환도통인데요. 이때는 환도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통증이 내려왔대요. 담경을 따라서. 그래서 이 경우는 양릉천을 쓰지 않고서도 경락, 경근, 소통방인 임읍 중저만을 썼는데도 잘 치료가 됐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근육에 수축이나 늘어짐이 있으면 다른 경락에서는 경락, 경근, 소통방인 목혈조합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족소양담에서도 목혈조합으로 치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목혈조합으로 하면 치료가 좀 미진하면 그런데 가서 보니까 관절 주변에 근육이 뭉쳐 있으면 양릉천 4, 늘어져 있으면 양릉천 보를 추가해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고관절. 이 고관절통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고관절은 간담이에요. 실관절은 비위, 족관절은 신방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완관절은 폐대, 주관절은 소장심, 견관절은 삼초 심포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고관절, 이건 제가 경험한 거네요. 이 밀양에서 50대 아줌마 옆으로 돌아눕지도 못한대요. 고관절이 아파서. 옆으로 돌아눕는 신용만 해도 고관절이 아파서. 그래서 내일이면 아무래도 MRI 찍으러 가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파요? 그랬더니 누워서도 돌아눕지를 못한대요. 고관절이 아파서. 독진을 해보니까 전중 3이 나와요. 견정 3, 1월 3. 견정 1월이 3이 나오면 족소양 담이잖아요. 그런데 전중도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주 장부는 족소양 담인데 엄청 아프니까 이 사람 열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손바닥에서도 자글자글자글 끓는데요. 그러면 또 열이잖아요. 손바닥은 수고름 심포경이 지나가는 곳인데 하여간 열이 난대요. 그래서 대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변기에 앉아서 똥을 싸면 똥이 변기에 가득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새 혹시 특별하게 뭐 먹는 거 없나? 또 계단을 함께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계단을 텅 하고 내리디디면 항문이 자꾸 열리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요새 뭐 먹는 거 없냐 그랬더니 과일 뭐 이런 야채 이런 거 갈아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여름인데 한여름인데 500cc짜리 컵으로 3컵씩 마신대요. 그러면 손이 자글자글 끓을 정도로 열이잖아요.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이 과일 주스로 이런 걸 500cc 3컵씩 마시면 엄청난 습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던 열과 밖에서 들어간 습이 만나면 습열이 된 거예요. 이 습열이라고는 물질 때문에 고관절이 지금 엄청 아픈 거예요. 그리고 습열이 많다 보니까 관략근도 조여지는 힘이 없어가지고 텅 하고 내리디디면 똥꼬가 열리려고 그런대요. 변기에 앉아서 똥을 싸면
가득하대요. 그래서 당장 과일 먹는 거, 즉, 이거 갈아서 먹는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침은 어떻게 놔야 되냐면, 움직이려고 하는 신용만 해도 아프니까 목혈, 몸에 자글자글 끓고 전중압등이 뚜렷하니까 열이잖아요. 그래서 양보, 지구 이 4개 놓았는데요. 침을 엄청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달래가지고 침을 놓았는데요. 침 4개 꽂아놓고 제가 빼려니까요. 빼지 마. 계속 빼지 말래요.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만에 고쳐주고 왔어요. 그 갈아서 먹는 거 못 먹게 했죠. 완전히 끊게 했어요. 그리고 침 2번 놔주는데 이렇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관절통, 그 다음에 대퇴외측통. 대퇴외측은 족상 담경락이잖아요. 처방을 보니까 임읍중절을 썼어요. 임읍중절을 썼다는 뜻은 목혈을 썼잖아요. 그러면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움직일 때 아프다는 뜻이잖아요. 읽어볼게요. 38세 남자, 풍시와 양릉천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풍시와 양릉천이 아프대요. 족상 담경 라인을 따라서 아파요. 축구를 하다가 삐끗하였는데 그 뒤로 아프대요. 걸을 때마다 풍시, 양릉천 주위가 통증이 느껴진대요. 그러면 움직일 때 아픈 게 주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대퇴 외측 통증, 걸을 때마다 아프다. 그래서 임읍 중저로 치료가 됐는데 4번 만에 나왔네요. 이런 거는 금방 낫죠. 그 다음 슬외측통, 이건 제 경험이네요. 제가 밀양에서 작년 3월에 정읍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렇게 이삿짐 싸고 풀고 이게 용을 쓰다 보니까 집사람이 무릎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 일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른쪽 무릎 바깥쪽 족소양 담경락 쪽으로 아프더라고요. 아예 굴신을 잘 못해요. 만져봤더니 무릎 위로 인대가 조금 접혔어요. 좀 불룩해요. 아, 족소양 담의 문제구나. 경락이 확실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목혈, 그리고 이삿짐 싸고 풀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써서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염증성 통증으로 보고 화열, 양보, 양곡, 이 4개 혈을 놓았더니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2-3번으로 끝. 가족은 침 잘 안 맞거든요. 어지간히 아프니까 침 놔달라 그러더라고요. 3번 맞고 끝났어요. 그 다음 발목 염좌. 발목 염좌는 급성으로 오면 접경자법을 쓴다 그랬죠. 구어 쪽으로 삐었어요. 그러면 족소양 담경이잖아요. 금방 삐어서 왔어요. 또 우리가 어디 걸어가다가 삐었어요. 그러면 족소양 담경락 쪽이면 접경 관계에 있는 수소양 삼초경에 중저에 침을 하나 놓고 족소양과 수소양이 만나는 예풍혈에 침을 하나 놓고 그냥 걷게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해진다고 말을 하면
침대에 눕히거나 의자에 앉혀놓고 중저와 짝을 이루는 임읍, 또 금방 삔 거는 당연히 염증 상태니까 양보, 지구 이렇게 침을 놓는 거죠. 그런데 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움직일 때 아픈 게 주요 증상이면 목혈, 쑤시고 아프면서 열이 나는 게 제일 급하면 화열, 쑤시고 열 나는 건 없어졌는데 부어 있으면 금혈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족소양 담경과 관계돼서 추가되는 지식은 삔 걸 치료했는데 어지간하면 나을 때가 됐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부기도 웬만큼 빠지고 걷는 것도 어지간히 걷는데 뭔지 모르게 뻑뻑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처음 발을 내디디면 뻑뻑한 거예요. 그러면 골과 골 사이를 연결하는 인대가 아직 완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대개 염자는 골과 골을 연결한 인대가 끊어지거나 찢어진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지간히 치료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면 인대가 완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럴 때 골과 골 사이를 연결하는 인대에 윤활유를 제공하는 장부가 담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관절이든지 삐었는데 어지간하게 치료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면 족소양 담경에 음을 보여주는 협계 통곡을 쓴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걸 다뤄봤고요. 어떤 환자가 수소양 3초경으로 손목이 아팠어요. 그래서 손목 염자가 수소양 3초경으로 왔으니까 움직이니까 아파요. 그래서 임읍, 중저, 임읍, 그리고 염증이니까 수소양 3초경은 앵문 통곡으로 치료를 했잖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치료가 정체기로 들어가서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담음을 보충해주는 협계 통곡을 쓴다. 이런 케이스가 여러 개 올라와 있었고요. 만일에 애를 낳았는데 애기 엄마가 그렇다 치면 족솜 신의 태계로 가는 거죠. 신정 소모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단순하게 관절 염자로 생긴 후유증은 협계 통곡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그 다음 족배통, 이 발등에 물건이 떨어져서 타박으로 발이 부었어요. 발등이. 그러면 경락을 보는 거죠. 만져보니까 임읍 그 어디쯤이 제일 아파요. 그래서 족소양 담으로 보고 치료를 했는데 타박으로 아파도 일단 염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곡으로 치료했다. 타박이나 염자나 일단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면 열로 보는 거예요. 염증으로. 그 다음 손가락 관절이든 손목이든 발목이든 마무리가 안 되고 뻑뻑한 느낌이 남아있으면 협계 통곡으로 치료한다.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 이 멍울 얘기가 나오는데요. 발등에 멍울이 있든지 구어 자리에 멍울이 있든지 그 다음 젖 유방에 멍울이 생겼든지
족소양 담과 연관된 복진이 나타나면 담 견정이나 1월이나 또는 양릉천에 압통이 있거나 또는 경락상으로 뚜렷하게 족소양 담으로 보이면 멍울이 생기면 이 멍울은 습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족양명 위나 족소양 담이나 습울이 있으면 금혈로 치료하거든요. 금혈. 그러니까 족소양 담경 라인으로 이런 게 있으면 금혈을 치료한다. 교음 상향에다가 약방의 감초, 목혈 추가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발등에 멍울이 생겼다. 어떤 사람이 구어와 현종 사이에 방울도마도만한 멍울이 생겼다. 그때도 금혈과 목혈을 썼더니 잘 낫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거의 마지막일 것 같네요. 알러지성 비염이에요. 이게 알러지성 비염이 시험료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특별한 진단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나오고 물어보니까 흉역 고만, 가슴이 답답하대요. 가슴이 괴롭대요. 이 흉협은 뭐냐면 족소양 담경이 지나가는 유주상이에요. 족소양 담경이 가슴을 내려갈 때 두 줄로 내려가요. 하나는 유반과 겨드랑이 그 사이 앞가슴으로 내려가고요. 하나는 겨드랑이 아래로 옆가슴으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 흉협에 어떤 증상이 생기면 가슴이 흉협이 괴롭다 그러면 일단 족소양 담으로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엄청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나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고 그러는데 그때도 담경을 건드렸더니 정말 좋아지더라. 그때 처방이 뭐냐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처방이 금혈조합이에요. 왜냐하면 비점막에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나 점막에서 생긴 문제니까 금혈을 꼭 써야 되고요. 예를 들면 꽃가루 알러지로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나온다. 꽃가루가 지금 어디에 붙었다는 거예요? 비점막에 붙었다는 거잖아요. 피부나 점막에 붙어서 말썽을 일으키는 걸 떨어뜨리는 방법이 금혈을 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목혈 쓰세요. 소통시키면 되니까. 그렇지만 한과 열이 갈라지면 열 처방을 해야 되는 거죠. 양보, 지구나 양곡 또는 허열, 실열이 아니고 허열일 경우에는 협계 통곡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비염에도 담과 연관된 진단점이 따라오면 알러지성 비염이라 하더라도 담 정격, 금사수보 또는 금사목보 이런 혈들을 쓰면 뜻밖의 잘 듣는다. 해야 될 시험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사암침 관련 족소양 담은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 비교적 제가 볼 수 있는 케이스는 많이 본 것 같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